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도 일본에 대한 견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일본을 향한 견제는 현재 일본에서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일본은 자신들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상태라 일본의 직접적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움직임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어 주변국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이 점점 커지자 갑자기 한국을 연관지으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외의 다른 나라로도 전선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국가인 몰도바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몰도바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정권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이틀 연속 원인 불명의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26일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이날 러시아어 라디오 방송 전송을 위한 안테나 탑과 군부대가 공격을 당했다며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마이야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폭발 사태 직후 최고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전쟁을 확대하려는 세력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침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몰도바에 가해지는 위협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이 겪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몰도바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절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몰도바에서 가장 큰 발전소와 가스 공장까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영토 문제에 있어 예민하지만 몰도바는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에 손꼽히는데 공업지역까지 없어지면 몰도바의 경제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달 초 유럽연합 긴급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도 정식 가입을 하지 못하며 몰도바 또한 가입이 쉽게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몰도바가 유럽연합과 나토의 문을 두드린 것을 보면 몰도바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거의 동일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355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 36만 7천 명가량이 몰도바로 향했습니다. 현재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에만 약 10만 명의 난민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몰도바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와주며 우리 대신 싸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나토와 몰도바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전될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외의 다른 나라도 점령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작에 불과하며 러시아 고위 사령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도 공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몰도바 위협이 시작되기 전 러시아 내부에서는 몰도바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군 중부전구의 부사령관인 루스탄 민네카예프 소장은 이틀 전 시작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2단계에서 러시아군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남부 지역을 상대로 완전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군의 트란스니스트리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출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몰도바를 염두에 뒀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인데요. 한편 우크라이나 주변의 상황도 심각해지자 일본은 얼마 전 러시아의 주장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직 자신들이 일본과 전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서 일본이 명백하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 우리나라 이익에 손해를 입히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외에도 흑해 경제협력기구 파트너 국가로 일본의 자격을 연장하는 결정과 관련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협상 중단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테러 제재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이라면서 러시아의 평화조약 협상 중단 결정은 매우 부당하며 결코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쿠릴 열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외교청서를 작성한 것이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에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단지 일본이 러시아 제재를 한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는데 러시아는 한국의 일본과 같은 움직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번 사태 이전에는 러시아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양국 간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고 일본처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일본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협상이 말해서 끝나지 않고 진짜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을 빚던 일본의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에서 실제 도발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상황도 계속 설마하며 우려하던 도중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러시아의 무력이 설마하던 우려 속에 일어날지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수많은 군 관계자들은 현재 러시아와 일본이 무력을 시작한다면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상당수의 병력과 물자를 소비해 다른 곳에 쓸 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러시아가 2달간 군 장비를 너무 많이 잃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26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의 말을 인용,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달여간 파괴한 러시아 탱크와 항공기가 각각 2년치와 1년치 생산 물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간 생산 물량은 탱크 250대, 항공기 150대이며 미사일 역시 이미 여러 해 생산분을 소진한 것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보고 있습니다. 켄시언 고문은 러시아가 다음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머지않아 정교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사일은 가격이 비싸고 복잡한 전자장비가 장착돼 있어 사용은 순간이지만 만드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탐사 보도 매체 벨링캣도 지난 24일 러시아가 정밀 미사일 비축량의 70%를 사용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음 전투를 위한 무기 생산에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산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각종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금융 제재와 수입 제한으로 탱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탱크인 T-72 생산 속도는 상당히 둔화됐고 차세대 탱크 T-14 아르마타스는 아예 생산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무기이지만 일본은 엄연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의 주장에 러시아는 핵전쟁 가능성을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제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벌써 두 번째 발언인데 첫 번째와 다른 것이 이번에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지구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또다시 자신들의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현재 러시아의 이러한 위협에도 일본이 오히려 핵 보유를 시사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 더욱 곤란해한다는데요. 실제 아베 일본 전 총리는 일본에 미국의 핵을 공유해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칫 동북아시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한국과 미국과 손잡고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일본이 한국까지 러시아와 상대하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매번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하더니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한국을 동북아 정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한국도 아예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아직 전쟁이며 러시아를 상대하면 북한 문제도 엮여 있어 동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서방 국가들조차 세계 3차 대전의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도 주변국들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